사실은 지금 달려야 돼요, 매일. 안 달리니까 얘는 생존과 번식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뇌는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지 않고 계속 그게 쌓이니까 그게 결국은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사람은 아픕니다.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99가지가 무의미하더라도 한 가지만 유의미하면 그날은 유의미한 하루라고 전 보거든요. 그 한 가지를 먼저 해놓는 거죠. 그게 저는 달리기라고 보고요. 한 가지를 해놓으면 나머지 하루를 죽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난 한 가지 보루가 있어. 달리기. 이걸로 위안을 얻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루틴한 하나를 잡고 가는 거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저에게는 그 심근경색이라는 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변곡점이 아닐까, 지금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사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그 성인병 중에 일종이고 주로 이제 50대, 60대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병인데, 저는 되게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걸 닥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놀라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진단한 의사도 되게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로, 생활이 좀 방탕했죠. 그러니까 뭐 매일 술 먹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먹고 뭐 인스턴트나. 좀 저에게는 오히려 심근경색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렇게 초집중적으로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갑작스럽게 워닝을 준 거고, 그 덕분에 제 생활과 그 다음에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달리기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달리기 위해서 달린다? 건강을 생각했다라면 그거만으로 지금까지 달리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그거만 생각했다면 달리기를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해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이라는 큰 병이 닥쳤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인생의 그 항로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게 이제 그 뭔가 그 이대로 이 몸을 가지고는 오래 못 살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좀 생활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각? 그게 이제 조금씩 이어지다가, 평소에는 뭐 한 동네 한 바퀴 정도? 그러면 한 10km 미만인데 5, 6km 뭐 이 정도를 간헐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 정도 달리다가 한 7, 8년 전쯤에 좀 더 많이 달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호회 가입 같은 데에 가입을 하면서 스킬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거리를 달리게 됐어요.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나? 42.19를 넘어서는 100km 대회 같은 거에도 참가를 하고, 지리산을 종주를 해서 뛴다거나 설악산을 뛴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울트라 마라토너로 저도 모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뛴다는 거는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와버렸고, 다시 안 뛰거나 적게 뛰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지경? 그러다 보니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죽을 때까지 달려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유구한 지구의 역사 중에 1만 년은 찰나거든요. 근데 그 찰나 동안 인간은 진화를 못했어요. 근데 1만 년 전에 사바나에 있었던 우리 조상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늘 달려야 했어요. 그게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1만 년 전에 조상의 어떤 최대 목표는 생존과 번식이었거든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달려야 했고, 늘 달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뇌라고 해야 되나? DNA는 그 보상을 줬어요. 늘 달려서 그 수렵과 채집을 하는 호모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고 자손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보상이 결국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어떤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뇌 생리학
그 운동 생리학에도 나와 있는데 뛰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또는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거는 그 1만 년 전의 어떤 뇌 구조와 지금의 뇌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걸 너무 1만 년의 사이, 그 간극 사이에 인간이 너무 안 달리는 상태로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달려야 돼요, 매일. 안 달리니까 얘는 생존과 번식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뇌는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소를 해야 하는 방법은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지 않고 계속 그게 쌓이니까 그게 결국은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 먹을 거는 그냥 그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식료품점에 가면 뭐 과일이나 채소나 널려 있고 정육점에 가면 고기가 널려 있고 이러니까 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도 충분히 그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뇌는 그렇지 않거든요. 뇌는 1만 년 전에 인간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사람은 아픕니다.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이고요. 예, 이 루틴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달리면서 물론 건강이나 이런 어떤 피지컬 컨디션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다들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만 아침에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다들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한 10km를 뛰고 오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상쾌해지고. 그러면 저의 어떤 좋은 기분이 이렇게 집안에 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제 아내를 대하고 제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저희 뭐 그 멍딸이 하나 있는데 멍딸을 기여해주고 이런 어떤 좋은 기운들이 그 당연히 퍼져나가면 그 기운들을 가지고 애들은 학교 가서 좀 더 긍정적으로 뭔가 수업에 임하거나 그럴 거잖아요. 저 또한 회사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의 그 업무 협업을 좀 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할 거고, 또 제가 달리기 예찬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루에 일이 뭐 100가지 있다고 치면 99가지가 무의미하더라도 한 가지만 유의미하면 그날은 유의미한 하루라고 전 보거든요. 그 한 가지를 먼저 해놓는 거죠. 그게 저는 달리기라고 보고요. 그 달리기를 한 가지를 해놓으면 나머지 하루를 죽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난 한 가지 보루가 있어. 달리기. 이걸로 위안을 얻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루틴한 하나를 잡고 가는 거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자기 혼자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 좋은, 기분 좋게 다가오는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살만한, 가치 있는? 그래서 인생이 좋은 일로 계속 애드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일단 하나로부터 시작하면 플러스가 쉽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영향력, 좋은 기운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좋은 피드백으로 다시 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인이라면 아무리 뭐 자기 몸이 그 좀 그 안 좋은 상태라고 해도 한 3km 정도는 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달린다는 거 자체가 걷는 거보다 조금 빨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요. 뭐 숨이 좀 안 찰 정도로 서서히 조금씩 뛰는 상태로 해서 그 굳이 따지자면 한 일주일에 한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한 번 뛸 때 한 3km 내외, 그리고 속도는 숨이 안 찰 정도. 그 정도로 시작을 하시길 그 권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본인 몸을 잘 압니다. 스스로 느끼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지속하면 그러면 이제 루틴도 서서히 이제 그 생기기 시작할 거고, 좀 거리도 늘어가고, 그 다음에 심폐기능도 좋아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 자기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달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체력장, 요즘 체력장 안 하나? 여튼 그분들 1km 막 그 3분, 4분에 막 달렸잖아요. 예. 그때 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3km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천천히 달리면 오래 달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기록에 대한 욕심 이런 거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오래 달리려면 이 욕심을 좀 줄여야 돼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달리려고 죽을 때까지 달리려고 욕심을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 러너분들도 달리기에 입문하시면 뭐 이번에 뭐 얼마 달려서 뭐 어느 정도 기록을 내겠어, 뭐 어디까지 들어오겠어, 몇 등을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천천히 근육의 가용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야지 이 목표부터 세우고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부상이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욕심이다. 저의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문구인데요. 연습만큼 달리고 의지만큼 나아간다. 제 인생을 이렇게 뭐 짧지 않지, 50년, 반백년을 살았으니까 짧지 않은 인생, 뭐 어떻게 보면 또 짧을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어쨌거나 모든 게 연습이고 모든 게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는 만큼 달리고 의지만큼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연습이고 모든 게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